자, 먼저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 폼을 만드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에 해당되는 데이터 입력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얘 인풋 태그, 얘도 인풋 태그, 얘도 인풋 태그입니다. 얘도 인풋 태그, 얘도 인풋 태그, 얘도 인풋 태그. 성별은 이제 인풋이긴 하는데 타입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몇 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인풋 태그 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줄이 필요하니까 tr을 이제 똑같이 만드는데 여기 내용은 텍스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텍스트에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내비두고 등록 대신에 이제 회원 가입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가입에 해당이 되고 가입해서 다시 입력, 그 다음에 취소는 히스토리 백 똑같습니다. 요거는 동일하고요. 되시겠죠? 가야 될 곳 액션은 write.jsp입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야 되고요. 얘는 반드시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야 되는 게 get 방식이면 뒤에 URL이 또 보여요 그대로.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거를 작성을 했는데 비밀번호가 보이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반드시 넘기고요. write.jsp로 넘긴다. 이거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멤버 밑에 write.jsp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쓰는 게 멤버 안에서 이제 있는 그 write.jsp를 write.form.jsp로 고치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 지금 한 줄, 두 줄 됐죠? 두 줄 없어요. 두 줄까지가 있으니까 tr를 복사하셔서 tr를 복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줄을 만듭니다. 됐죠? 9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제목부터 맨에 있는 제목부터 맨 앞에 있는 게 뭐를 입력하라고 써야 된다고요? ID. 그 다음에 작성자 대신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밀번호 확인입니다.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쓴다. 확인이고요. 그 밑이 모르니까 또 와서 보여야 되죠. 이름, 성별, 생년월일이네요.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여기다 성별, 생년월일. 성선님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저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생년월일. 제가 한 줄 주석 다르시라고 말씀드렸죠. 한 줄 주석.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다 하셔야 됩니다. 생년월일 썼고 연락처, 이메일, 사진. 성선님은 열심히 썼는데 연락처. 여러분들은 놀고 있으면 안 되죠. 이메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메일, 마지막이 사진이네. 사진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합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락처를 이제 따로따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냥 똑같은 걸로 만들게요. 한 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을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네임하고 그 아이디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의 네임은 아이디라고 쓰셔야 되겠죠. 아이디 쓰셔야 되고요. 그 비밀번호는 PW. 비밀번호 확인이 있네요. 확인이는 PW 두 번째 거니까 PW2 쓰겠습니다. 나중에 PW와 PW2는 같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죠. 아시겠죠? 같아야 한다.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name이라고 쓰면 되겠죠. name. 성별은 gender라고 씁니다. gender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birth, birth. name을 전부 다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연락처는 tl이고요. 그 다음 이메일은 이메일이라고 쓴다. 이메일이라고 쓰시고요. 여기 이름이 틀리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이제 포토라고 써주세요. 포토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써가지고 이제 각각의 네임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타입입니다. 타입.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까지 써놓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하고 이제 쫙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뭐 이름, 성별. 근데 이제 전부 다 글자를 쓰는 거라서 이렇게 글자를 써서 사용하는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 입력받는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변경을 해서 보시는데 아이디는 그냥 텍스트 맞습니다. 키보드로 그냥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이디는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비밀번호는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죠. 그래서 얘를 패스워드로 사용합니다. 패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패스워드가 보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패스워드 엔터 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확인도 패스워드입니다. 비밀번호 확인도 패스워드. 되셨나요? 패스워드로 사용하신다. 그 맥스랭스는 보통의 경우는 맥스랭스를 보통 제가
아이디도 20자리로 했었기 때문에 아이디 최대 글자가 뭐 20자리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도 20자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자리까지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브라우저 고치시고요. 새로 고치 마세요. 새로 고치 마시고요. 지금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는 그냥 영문으로 잘 쓰시면 되고요. 영문이나 영문으로 써서 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를 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게 아시겠죠? 안 보이게 나오니까 비밀번호 확인도 이렇게 써가지고 똑같이 써봐라 이런 얘기죠. 지금은 틀리게 썼으니까 이제 이러면은 회원가입이 안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패스워드입니다. 타입 패스워드 되셨죠? 타입 패스워드는 이제 텍스트 대신에 글자에 해당되는 비밀번호 데이터 입력을 하는데 타입 입력 형식인데 네임 전달하고 이제 최대 입력 글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타입 패스워드라고 사용하시면 여기다가 자 타입 이꼬르 패스워드 워드라고 썼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그 키보드를 입력된 데이터에 입력한 문자를 대체 문자로 그 대체 문자로 보여준다. 그냥 문자를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 문자를 보여줘서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은 별표죠. 별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네. 동그라미. 별표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보여주고 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동그라미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까만 동그라미입니다. 아시겠죠? 속이 꽉 찬 까만 동그라미가 보여지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아셔가지고 사용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패스워드로 썼습니다. 네임은 이렇게 되어 있고 PW2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면 내 이름은 그냥 텍스트로 쓰는 거 맞죠? 그냥 텍스트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10자리입니다. 10자리까지만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있습니다. 성별은 여기 이제 그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직접 남자, 여자라고 키인하려고 그러면 남자, 여자가 아닌 경우에 뭐가 오탈자가 생겼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디오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 이렇게 보시면 라디오 이렇게 쓰시고요. 예, 네임은 젠더인데 여기다가 밸류 값을 한 개 집어넣어서 밸류 이렇게 집어넣어서 맨 처음에는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라고 쓰시고요. 여기 앞에 이제 라벨을 한 개 붙여두는 거예요. 저희가 if 태그를 붙이면서 td 안에다가 남자 여자에 해당되는 입력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여러 줄을 좀 만들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줄게요. 아시겠죠? 앞에 라벨을 한 개 붙여주세요. 라벨 붙여주시고요. 그 인풋을 라벨 안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슬래시 라벨 집어넣으시고요. 그 집어넣은 라벨에다가 인풋 뒤에다가 여기다가 남자라고 써주세요. 남자. 보여지는 건 얘가 보여지는 거고요. 넘어가는 데이터는 밸류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밸류가 되셨나요? 남자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성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체크가 되도록 이렇게. 아시겠죠? 제가대로 나오시고요. 남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어야 되죠. 그죠? 얘는 제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서 얘를 똑같이 라벨을 똑같이 쓰시고 이제 복사고쳐 이렇게 해주세요. 라디오고요. 젠더고 똑같아요. 라디오고 젠더고 맥스는 필요 없죠. 이제 밸류 값이 지금 이미 세팅되어 있으니까 맥스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여자 썼는데요. 여자 만약에 그 사이트가 여자가 운영이 되고 여자가 주 고객이 여자다. 그러면은 여자를 앞에 두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적어두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입 입력 형태 중에서 지금 라디오로 하시면 라디오 버튼을 내는데 네임이 같으면 똑같이 한 세트로 운영이 됩니다. F4키 누르시고 지금 남자 클릭하면 남자가 세팅이 되는데 여자 클릭하면 남자가 해제가 되고 여자가 세팅이 돼요. 이게 한 세트로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네임이 같은 경우에 네임이 같은 이제 인풋 태그는 서로 한 세트로 연결이 되고요. 여자가 하면 여자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데이터. 요게 지금 여자 데이터가 밸류 값에 해당되는 게 넘어가고 아시겠죠? 남자를 세팅하면 남자가 넘어갑니다. 이런 게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에 이게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대부분 비등비등하게 그냥 랜덤이거나 뭐 아무나 불특정 다수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시면 돼요. 가나다 순.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자인 남자가 써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메일 피메일 같으면 피메일을 위로 올리면 돼요. F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뭐 맨, 우먼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맨이 앞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쓰시고 대신에 주 고객이 여성분이 많다. 그러면 여자를 위로 올리고 걔를 우선 선택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선 선택이 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우선 선택이 되게 만들려면 여기 F4키를 누르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로 가거든요. 이거는 데이터 값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인풋 태그 남자를 우선 세팅하겠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체크디드가 있어요. 여기 체크를 먼저 체크디드가 있는데 체크디드 한 개만 쓰셔도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쓰면 그냥 true로 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크디드라고 써주시면 여기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남자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자가 기본적으로 세팅하려면 여자 부분에다가 체크디드를 한다. 둘 다 쓰시면 안 되세요. 둘 다 쓰시면 둘 다 체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넘어갈지 결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디드라는 걸 쓰시면 한쪽에 이렇게 체크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오탈자를 생각 안 하셔도 되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력한 데이터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그냥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라디오 버튼을 쓰는데 라디오 버튼은 특별히 네임이 같아야 한다. 네임이 같은 거를 이제 세트로 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쓰신 것 중에서 지금 이제 그 타입 중에서 타입 라디오라는 게 있는데요. 타입 있고 라디오라는 게 있는데 라디오로 쓰시면 네임이 같은 네임이 같은 NAM인데 네임인데 아니라고 썼네. 네임 네임이 같은 것끼리 세트로 움직입니다. 같은 것끼리 저희끼리 세트로 움직임 한 개가 선택이 되면 나머지는 해제가 됩니다. 이게 두 개, 세 개의 항목을 넣을 수 있는데 한 개가 선택되면 나머지는 해제됩니다. 해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는 게 라디오 버튼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데이터를 그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value라는 속성을 주셔야 돼요. 반드시 value 속성을 주셔서 사용하시고요. 체크디드를 쓰면 걔가 우선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게 저기 보시면 그 값은 저희가 넘어가는 값은 value라는 속성을 줍니다. value 속성. values가 아니라 value 속성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 맨 처음 선택되어져야 하는 곳에 뭘 하면 돼요? 곳에 체크디드로 속성을 주시면 돼요. 체크디드 속성을 넣는다. 그러면 걔가 먼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네임이 같아야 돼요. 네임이 같은 것끼리입니다. 그래서 네임이 젠더, 얘도 젠더. 아시겠죠? 예, 얘가 틀려지면 따로따로 동작이 된다. 아시겠죠? 따로따로 동작이 돼서 그러니까 라디오는 이제 이게 세트로 해서 한 개가 그 라디오가 세 개일 경우도 있어요. 세 개. 내가 사는 거주지가 어디냐? 거주지를 하는데 내가 사는 곳이 보통 주로 사는 곳이 한 곳이죠. 그래서 아파트다, 단독주택이다, 뭐 이런 그 원룸이다,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면 한 개 선택하면 나머지가 다 해제가 돼야 되죠. 이럴 때 라디오 버튼을 사용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인풋 태그를 여러 개를 둬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세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되시겠죠? 예. 생년월일, 이메일 이런 것도 그냥 텍스트로 연락처, 이메일 이런 거 텍스트로 그냥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그 셀렉트에 의해서 풀다운 메뉴로 그 하는 걸 좀 연습을 해보고 싶지만 이제 일단은 그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 사진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여기다가 사진을 그냥 텍스트로 써라.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시니까 사진일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넘어가기 때문에 속성을 더 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림이 넘어가지 않아서 그림 처리를 할 수 없어요. 사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는데 요거는 파일 업로드에서 따로 배우셔야 돼요. 따로. 근데 형태는 보시면 자, 사진인데 여기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타입이 텍스트가 아니라 파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다음 파일 속성을 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맥스랭스는 필요 없습니다. 맥스랭스는 필요 없으시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파일 첨부를 선택해서 파일을 넣으세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 개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 넣으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이 선택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 이제 클릭을 하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브라우저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선택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이제 올리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서버에서 처리할 게 많기 때문에 서버에서 코딩을 할 줄 알아야 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파일 첨부는 다음번에 하고요. 데이터는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런 것들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포토를 50짜리로 세팅했을 텐데 50짜리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100짜리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짜리 정도. 나중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맥스랭스 이메일 같은 경우에 지금 몇 짜리 잡아놨냐면 이메일을 50짜리로 잡아놨을 거예요. 50짜리. 그 DB의 바이트 수 확인하면서 쓰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경우에 데이터베이스가 확인이 안 되면 좀 이상한 거죠. 아시겠죠? 이상한 거니까. DB 확인 되셔야 돼요. 자, 그 데이터베이스의 멤버를 클릭하면 멤버 크기가 보이죠? 크기. 이메일이 50짜리 잡아놨죠? 50짜리. 되셨나요? 맥스랭스를 여기 맞춰주는 거예요. 맥스랭스. 아시겠죠? 50짜리. 50 써놨습니다. 50짜리. 이메일은. 그 다음에 TL은 13자리를 써놨죠? 13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그 형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생년월일은 그냥 데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은 보통 입력을 안 하잖아요. 년만 입력하지. 그러면은 년 다시 월 다시 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는 걸로 작성합니다. 즉 저희가 xxx 다시 4자리입니다. 4자리 다시 그다음에 xx 다시 뭐 1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하는 걸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 몇 자리일까요? 요게 4자리 5자리, 9자리, 10자리네요. 최대 10자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도 맥스 10자리. 이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성별은 그냥 체크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상관없고요. 이름은 10자리,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20자리, 비밀번호 확인도 20자리, 그 다음에 아이디 20자리. 됐죠? 20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되셨나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치만 써서 쓰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가입을 누르면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면 데이터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디는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는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웹 이렇게 쓰시고 비밀번호 111 쓰시고 111 쓰시고 이름도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남자고 탭키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은 이제 어떻게 써라라고 이제 써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패턴이 없는데 여기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죠. 패턴이 있으니까 얘네들 이제 미리 보여주시면 좀 좋으세요. 미리 사용자한테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를 작성을 하시거나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월일 얘 같은 걸 작성을 하시거나 쓰시는 게 좋으신데, 이렇게 쓰실 때 사용하는 게 그 뭐가 있냐면 속성 중에서 press holder라는 게 있어요. P 누르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press holder라는 게 보이십니다. 아시겠죠? 얘는 배경으로 좀 깔아가지고 사용을 할 때 쓰시는 거예요. 배경으로 깔아서 쓰실 때 press holder 해두셔서 press holder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쓰시려면 얘를 쓰시려면 1990년 대시 뭐 1월 1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라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하라고 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시켜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여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보여요. 백그라운드로 클릭해도 보이는데 얘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순간 사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보이는 얘는 입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상태면 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아시겠죠?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확인되시고요. 그럼 이제 연락처도 이제 그 예를 들으면 되겠죠. 010-111-22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아시겠죠? 프레스 홀더를 이용하세요. 프레스 홀더를 이용하면 백그라운드로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프레스 홀더, 프레스 홀더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얘도 이제 얘를 주시면 010- 뭐 9번 써도 되는데 1111-22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이메일도 여기다가 이제 그 이메일을 한 개 만들어 놓는 거죠. 프레스 홀더를 작성하시고 프레스 홀더 작성하시고 얘도 얘를 이렇게 드시거나 형태나 이런 걸 쓰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골뱅이 뭐 네이버닷컴 뭐 이렇게 쓰세요. 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얘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최대 입력하는 뭐 패턴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형식, 입력 형식 얘를 백그라운드로 이제 표시하는 거. 표시하는데 그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됐을 때 얘를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었을 때 입력이 한 개라도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안 되었을 때 백그라운드를 표시하는 게 프레스 홀더입니다. 프레스 홀더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레스 홀더 속성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형식은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얘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서 사용하실 때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살짝 보여줘서 이것처럼 써주세요 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백그라운드 홀더입니다. 홀더로 프레스 홀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쓰세요 라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쫙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네, 골뱅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서 입력하라고 안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얘를 입력되는 걸 막을 거예요. 저렇게 형식이 안 맞으면 입력을 못하고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제 막아서 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그러세요.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 이거는 남녀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남자 여자 상관없으시고 아이디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사용하시는 거 이런 것 좀 해보시면 되십니다.